자, 우리가 오늘 볼 시는 김남조의 정여매기라는 시인데요. 김남조 시인의 시가 원래 좀 어려워요.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걸 좀 이해하는 게 좀 빡셀 수는 있어요. 그래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자, 일단 여러분 정념이라는 건요. 생각이라 생각하면 돼요. 생각, 사고, 관념 이런 느낌. 기는 여러분 우리 태극기 할 때 기자 있죠? 깃발 말하는 거예요. 생각의 깃발이란 뜻입니다. 자, 무슨 내용인지 한번 우리 봅시다. 내 마음은 한 폭의 기라고 여러분, 내 마음은 한 폭의 깃발이다라고 A는 B다. 은유법이죠. 즉, 내 마음은 원관념입니다. 내 마음은 마치 깃발 같다라고 보조관념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. 자, 왜 그렇게 표현하나 봤더니 보는 이 없는 시공에 없는 것 모양 걸려왔더니라라고 되어 있죠. 자, 보는 이가 없다라는 거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말로 볼 수 있겠죠.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곳에 없는 것처럼 걸려 있었대요. 즉, 화자의 어떤 마음은요, 있는 듯 없는 듯 어떤 고독한 느낌으로 있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. 자, 여러분, 여기서 우리 또 중요하게 정리해야 될 게 뭐냐? 내 마음은 한 폭의 깃발이다. 은유법인 거 맞는데요.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면, 마음이란 건 여러분, 눈에 보이는 어떤 관념은 아니잖아요. 추상적인 형상이 없는 관념인데 깃발로 표현됐으니까 감각적으로 구체화가 됐죠. 특히 그 중에서도 시각적으로 구체화가 됐네요. 이런 거 우리가 시각적 형상화라고 할 수 있다 했죠. 자, 아무튼 화자는요, 자기의 마음이 마치 깃발처럼 아무도 모르는 곳에, 즉 어떤 고독한 상황에 혼자 펄럭거리고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. 스스로의 혼란과 열기를 이기지 못해요. 여러분, 혼란과 열기라는 거는 약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삶에서의 열정, 어떤 갈등, 뭔가 번뇌, 뭐 심란함 이런 모든 거예요. 눈 오는 내거리에 나서면 눈길 위에 연기처럼 덮여오는 편안한 그늘이요. 여러분 봐봐. 열기를 견디지 못해서 눈 오는 내거리를 갔다라는 건요. 화자의 입장에서 자기의 어떤 열기를 식혀주는 공간이잖아요. 한마디로 화자한테는 좀 긍정적 공간이겠죠. 화자의 혼란스러움과 화자의 번뇌를 해결해주는 공간인과 좋은 공간이에요. 눈길 위에 연기처럼 지규법이네요. 덮여오는 편안한 그늘이 여러분 이때 편안한 그늘이라는 것도 여러분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진짜 그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편해졌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마음의 평안, 평화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그럼 봐봐. 마음의 평안도 사실 추상적이잖아. 근데 그것을 그늘로 표현했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할 수 있겠죠. 자, 그럼 그리고 뭐뭐여라고 부르는 건 혹격조사예요. 혹격조사는 도노법이죠. 부르는 거니까. 도노법은 영탄법이다라고 했죠. 여러분, 그늘이라는 거는 내 말을 들을 수 없잖아요. 그쵸? 의인법이겠죠. 내가 불렀으니까. 마음의 깃발은 이제금 눈의 음악이나 듣고 있는가? 라고 해서 여러분, 눈의 음악도 눈 오는 내거리가 좋은 공간이었으니까 당연히 눈의 음악 역시 화자에게 긍정적인 속성을 가졌겠죠. 그래서 뭔가 화자의 열기를 식혀주는 것, 화자에게 평안을 주는 것, 이렇게 보면 되겠죠. 왜냐하면 이 작품에서 여러분, 화자가 가지고 있는 혼란스러움, 어떤 열기,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거잖아요. 따라서 열기와 반대되는 온도인 차가움이 이 작품에서는 긍정이 되는 거죠. 이해됐나요? 나에게 원이 있다면, 여러분, 원은 뭐겠어? 소원 말하는 거예요. 나에게 소원이 있다면, 뉘우침 없는 일몰이 고요히 꽃잎인 양 지규법이죠. 쌓여가는 그 일이란다라고 하고 있죠. 자,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내 소원은요, 뉘우침이 없는 일몰이다라는 거예요. 여러분, 일몰은요, 저녁에 노을 지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. 한마디로 저녁에 노을이 지면은 하루가 끝난다라는 거죠. 즉, 근데 이런 느낌인 거야. 이 사람은요, 하루가 끝날 때마다 뉘우침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야. 쉽게 생각하면은, 반성할 것이 없는 하루하루를 말하는 거야. 반성할 것이 없는 하루하루. 즉, 내가 하루를 잘 살면 반성할 게 없잖아. 그치? 여러분 봐봐. 근데 이게 꼭 일몰이 오늘 밤을 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. 즉, 어떤 반성할 것이 없는 인생.
죽음. 이렇게도 또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. 내가 죽는 날까지 반성할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야. 그게 고요히 꽃잎처럼 쌓여가는 그 일이라는 거야. 즉, 그 일은 나의 하루하루가 반성할 게 없는 거죠. 황제의 항선 여러분, 이게 이제 항복의 문서잖아요. 황제의 항복 문서와도 같은 무거운 비애가, 그쵸? 무거운 비애는 슬픔을 말하는 겁니다. 슬픔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. 관습적으로. 맑게 가라앉은 하얀 모래벌 같은 또 지급법 쓰였죠. 마음씨에 벗은 없을까라는 거야. 잘 봐. 무슨 말이냐면, 비애가 맑게 가라앉았다라는 거는 이렇게 좀, 이렇게 가라앉은 게 뭔가 정돈된 느낌이 되잖아. 이런 봐봐. 이렇게 막 뭔가 엉켜 있는 거랑 이게 이렇게 싹 가라앉는 것 중에 우리는 오른쪽을 좀 더 좋은 상태로 보잖아요. 즉, 이 맑게 가라앉았다라는 거는 이제는 좀 정돈된, 좀 진정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런 모래벌 같은 친구는 없을까라고 표현하는 거죠. 자, 내 마음은 한 폭의 기, 보는 인 없는 시공에서 때로 울고 때로는 기도드린다라고 해서 여러분, 1년에 지금 어떤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죠. 자, 내 마음은 한 폭의 기, 이게 우리 1년에도 있었잖아, 그치? 다만 마음 마지막 줄은 조금 변형이 됐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. 자, 우리 여러분 이렇게 처음과 끝이 비슷한 걸 우리가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. 그쵸? 1년과 마지막 년이 비슷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운율이 형성되고요. 강조하는 효과가 있고요. 통일성이 만들어지고요. 안정감이 부여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. 자, 그리고 마지막 주 좀만 더 볼게요. 때로 울고 때로는 기도드린다. 갑자기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 시가요. 기독교적인 관점이 있어요. 김남도 시인 자체가 엄청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적 관점에서 어떤 신에 대한 기도예요. 즉, 자신의 힘듦을 신에게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. 여러분, 운다라는 것도 결국 번민하는 거 말하는 거죠. 번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거죠. 그래서 나는 그런 마음을 진정시키며 살아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. 자, 여러분, 이 시는요, 어떤 순수한 삶에 대해서 열망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. 화자는 반성할 것 없는 어떤 자신의 순수한 삶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. 근데 이제 다만 조금은 종교적 관점이 들어있다. 그쵸? 기독교. 자, 따라서 본인이 바라는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기원적 성격이 있고요. 뭔가 슬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, 인간의 번뇌에 대해서 얘기하죠. 애상적이고요. 당연히 종교적 색채가 들어있죠. 종교적 특성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사람은 추상적인 관념인 마음을 구체적인 깃발로 표현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표현 효과가 두드러지고요. 자신의 어떤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. 자기가 이렇게 고뇌하고 힘들어한다라는 거를 말을 하는 거니까요. 자, 여러분, 어려운 시니까 꼭 영상이 끝나도 다시 한번 혼자 정리해 보고요. 다시 한번 읽어봐서 쌤한테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을 해야겠죠?